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무제표입니다. 공부 잘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 장이죠, 그죠? 재무회계 마지막 이제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시작이 재무제표고 끝도 재무제표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그죠? 그 결산 보고서죠, 그죠? 바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 작성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 그죠? 일단은 기본 우리가 재무제표를 하면은 재무상태표가 있고, 그죠? 손익계산서가 있죠. 포괄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의 변동, 자본 변동표. 그리고 현금이 유입과 유출 나타내는 현금 흐름표. 물론 추석도 포함한다, 그죠? 추석 포함. 그런데 이런 이제 우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요거는 발생기준. 요거는 현금 기준이죠. 그죠? 발생기준과 현금 기준. 요 재무상태표, 요거는 일정 시점이죠. 12월 30일 현재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입니다. 그죠? 1년 동안의 손익계산이죠. 경영성과. 자본변동표도 1년간, 현금 흐름표도 1년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태적 보고서다 또는 동태적 보고서다 이런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거죠. 발생기준과 현금기준. 그죠? 요 이제 발생기준에서 주로 여기 대표가 이거 손익계산서하고 현금 흐름표 가지고 이걸 이렇게 전환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이게 바로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죠. 우리 많이 해왔었죠. 그죠?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그죠? 바로 요겁니다. 계산 문제. 그럼 여기서 이 재무제표에서는 핵심 이거죠. 그죠?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다. 그죠? 그래서 1월 1일 현재 현금이 100원 있었는데, 1년 동안 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는데, 12월 말 현재 현금이 얼마냐. 1년 동안에 들어간 거, 유입이 50원 들어왔고, 유출 나갔다. 그죠? 그래서 12월 말 현재 현금은 120원 있다. 그죠? 이 경우에 이 부분이죠. 들어오고 나간 이 부분. 이걸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그죠? 첫째, 무슨 활동? 영업 활동. 이게 영업 활동에 의한 거냐? 두 번째는 이게 어떤 투자 활동이냐? 세 번째는 재무 활동이냐? 그죠?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한다 그랬죠. 그죠?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구분하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재무제표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전부 이겁니다. 이거 현금 흐름표. 이런 거는 거의 뭐 시험에 낼 만한 근거도 없고, 물론 이제 간혹 나오기도 나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 알고 있잖아. 그죠? 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항목에 대한 거. 자산은 미래 경제 효익이다. 뭐 이런 거 정도 알면 되고, 또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이겁니다. 현금 흐름표. 그런데 이론 문제가 뭐냐? 요거 구분하는 거. 그거 어떻게 구분할 거냐? 자, 기본적으로 하나 딱 정리할 수가, 그죠? 자산 계정이 나오면은 무슨 활동? 투자 활동. 기억하시죠? 부채가 나오면은 재무 활동. 자본이 나왔다, 재무 활동. 이걸 일단 구분하자. 알겠죠? 자산은 투자 활동, 부채와 자본은 재무 활동이다. 그럼 수익 비용은 무슨 활동이냐? 영업 활동. 아시겠죠? 아, 수익과 비용은 영업 활동이다. 이건 영업 활동.
1차 요래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 이론 문제에서 여기서 구분하는 게 한 6번, 7번 정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반 이상이 이것만 알면 답이 다 나왔습니다. 바로 제가 기억하기에 한 7문제 중에서 한 4문제가 이것만 알면 끝나버리죠. 그죠? 아시겠죠? 예.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한다면은 여기에서 우리 이 자산 중에서 영업 활동이 있더라. 그죠? 부채 중에서도 영업 활동이 있죠. 그죠? 예. 자산과 부채 중에서 영업 활동을 분류하는 거. 기억납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처음 하시는 분은, 물론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2번, 3번 반복하시는 분은 다 아시죠? 그죠? 몇 개 있었습니까? 10개.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 예,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죠? 상품, 즉, 재고자산. 그렇죠? 이 계약금을 줬다. 뭐죠? 선거금 받았다. 선수금. 외상으로 팔았다. 뭐가 있었죠? 매출 채권. 외상으로 샀다. 매입 채무. 알겠죠? 5개. 그리고 요 선급 수익 비용 중에서 다음 넘어가는 게 있었잖아. 그죠? 요거는 뭐라 했죠? 우리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또 하나 있죠. 예, 1년 내에 팔 주식, 단기 손익 금융자산. 요 10계정은 모두 다 요거는 자산 계정, 그죠? 요거는 예, 부채 계정이잖아. 그죠? 그렇지만 요거는 영업 활동으로 분류한다 하는 걸 아시겠죠? 그죠? 영업 활동과 관련되니까. 요거 알면은 이론 문제가 정리되고, 계산 문제는 요거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 그죠? 우리가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이 얼만데 이것을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으로 전환하면 얼마고 물어보죠. 그죠? 여기 들어가는 거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 요 자산 증가입니다. 그죠? 자산 증가는 플러스 부채가 증가됐다 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고. 요거 이론 문제, 계산 문제. 그러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마지막은 이래하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다. 그죠? 돌아간다 그랬죠. 그죠? 그 발생 기준에서 여기 뭐죠? 현금 흐름표. 그죠? 현금 흐름표. 요 금액에 주어진다. 주어지면 요 금액 하나 구하고, 또 여기에 주어지면 요거 구할 수 있다. 그죠? 요게 바로 요 계산 문제. 많이 해왔던 겁니다. 요거는 이론 부분. 현금 흐름표다. 그죠? 그러면 우리 책을 잠깐 한번 볼까요? 그 177쪽에 그 아래 해설해 보시면은 그 재무제표 종류가 나와 있죠. 뭐 이거 물어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넘겨볼까요? 그 수정을 요하는 사건과 요하지 않는 사건이 있죠. 그죠? 예, 즉 말해서 우리가 뭐냐 하면은 재무제표 작성일은 12월 말일입니다. 주주총회를 3월 20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여기 결산일이죠. 주주총회 하는 날, 요 사이에 발생된 사건. 아시겠죠? 우리가 재무제표는 여기까지잖아. 그죠? 1월 1일부터 여기까지를 자료를 해서 작성하는데 요 사이에, 주주총회 있기 요 사이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라면은 이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라면은 무시해도 된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 179쪽에 보시면은 작성 기준이 나오죠. 그죠? 이런 이제 우리가 작성 기준 같은 거는 제목 정도는 아시고, 그리고 요 좀 기본적인 거. 왜냐하면 우리 회계 기본 재무제표 우리 작성 기준이라든지 앞에 우리가 회계 이론적 구조 있었죠. 그죠? 앞부분 제일 앞장 2장에 나옵니다. 그죠? 예. 그거 보면은 이론적 구조 같은 요런 거는 요약도 보지만 요약은 좀 필요한 부분을 좀 머리 암기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기본서를 좀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그거 좀 내용 좀 읽어보시고. 여기는 우리 제목만 적어놨습니다. 요 부분은 좀 이래 기본서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1번 공정하게 표시해라. 국제의 기준을 준수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작성한다. 그리고 또 발생 기준에 따라 원칙이죠. 발생 기준. 그런데 현금 흐름표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 그러니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시험 문제에 현금 흐름 정보를 포함하여 발생 기준에 의해 작성한다 하면 틀리잖아. 그죠? 중요성과 통합 표시입니다. 계정 과목이 중요하다. 그죠? 중요하면은 구분 표시하고 중요하지 아니하면은 통합할 수 있다. 상계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계하는 말이 아니고 상계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보고 빈도는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비교 전부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정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어떠한 표시는 한번 결정했으면 똑같은 걸 계속해라. 자꾸 변경하면은 그죠? 정보 이용자들이 자꾸 그죠? 불편합니다. 헷갈리고. 그래서 계속 적용하세요. 그 말입니다. 그죠? 다음 뒤로 가면은 그 이제 재무제표 요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나면 이제 181쪽에 보시면 현금 흐름표 나오죠. 그죠? 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 영업활동 우리가 작성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그죠?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둘 다 우리 법에서 인정해 준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직접법입니다. 그죠? 예. 그럼 이제 요 부분이 우리가 재무제표 기본 부분이고, 요 이제 우리 거기 가서 또 요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83쪽을 보시면은 이제 요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이 나오죠. 그죠? 분석. 여기에 대한 이제 분석입니다. 그죠? 이런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 이제 우리가 여기서 비율 분석이다. 첫째, 유동 비율. 그럼 이걸 유동 비율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식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이다. 그죠? 이렇게 유동 비율이다. 그 유동 비율 하면은 우리 하나 더 무슨 비율? 그렇죠. 당좌 비율까지 같이 기억하자. 당좌 비율 알겠죠?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금융 자산입니다. 그죠? 요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이다. 그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인데 그 당좌가 뭐냐? 재고 자산을 뺀 거 알겠죠? 유동 자산과 당좌의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자산은 현, 예, 추, 외상권, 기타,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이죠. 그죠? 우리 여기까지가 이 비유동 자산. 유동 자산. 요거는 비유동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까지. 를 당좌 자산이라 합니다. 여기 재고 자산이잖아. 그죠? 다른 말로. 그러면은 유동자산은 상품을 포함하고 당자는 상품을 포함 안 한다. 차이점. 아시죠? 그죠? 유동자산, 이게 다 유동자산이고 상품을 여기까지만 하면은 당좌자산이다. 아시겠죠? 이걸 당좌 비율을 한다. 비율 분수 하나.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안전성 비율이 나오죠. 그죠? 부채 비율이 나옵니다. 두 번째 보세요. 부채 비율. 자, 이번 두 번째는, 이건 우리 1하자 그랬죠. 이 자산에서 자산이 100원, 부채가 20원, 자본이 80원이다. 이 경우에 자 자본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80% 맞죠? 자산에 대한 자본 비율이니까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부채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20% 아닙니다. 알겠죠? 부채 비율은 어떻게?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그죠? 몇 프로? 25%. 이걸 우리는 부채 비율을 한다. 알았죠? 부채 비율은 아마 25%다. 자본 비율은 자산에 대한 자본의 비율 맞습니다. 알겠죠? 80% 맞는데 부채 비율은 자산에 대한 부채 비율이 아니고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을 말한다. 요거 부채 비율. 아시겠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예, 그리고 아래 이제 총자산 이율하고 이제 세 번째 활동성 비율, 활용성 비율 또는 활동성 비율을 합니다. 주로 이제 활용성 또는 활동성이라 하는데, 자, 세 번째는 이제 보세요. 요거, 우리 뭐, 이 계정 아시잖아. 그죠? 상품 계정. 매출 채권 아시죠? 예, 여기서 요거는 상품, 기초 상품. 그죠? 여기는 기말 상품. 여기는 매입, 매출 원가.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만약에 900이다. 900이고, 여기만 200이고, 여기 300이다. 400 할까요? 요거는 1100. 그죠? 합계 같다. 요런 경우. 그죠? 또, 매출 채권은 여기 기초 매출 채권, 기말 매출, 여기 이제 외상 매출이죠. 여기는 회수, 회수. 알겠죠? 여기 만약에 1200이다. 요거는 200. 요거는 400이다. 예, 그러면 여기 1000 되겠네. 그죠? 이렇게. 여기 합계 같다. 자, 앞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예, 재고자산입니다. 그죠? 요거 두 개 평균,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의 평균입니다. 평균하면 300이죠. 평균. 요걸 나눠준다. 그죠? 여기다 요 300. 요 매출 원가에다가 나눠버리죠. 요것도 평균, 요걸 매출원가 나눠준다. 그러면 3이 나오죠. 요걸 우리는 재고자산 회전율이라 이래. 회전율. 아셨죠? 다시 요 매출원가에다가 요거 기초기말의 평균 있죠. 그죠? 평균을 나눠주고 그럽니다. 이거 재고자산 회전율. 또 매출 채권에 요 기초기말이 있습니다. 평균하면 얼마죠? 300이죠. 요 300을 요거 나눠줍니다. 그죠? 예상 여기다가 나누기 300하면 얼마 나오죠? 4 나왔죠? 요걸 뭐라 한다? 매출 채권 회전율. 알았죠? 요거 두 개 평균을 요 금액 나눠줍니다. 그죠? 매출 금액에다가 요 나눠주니까 4가 되죠. 요걸 뭐라 한다?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 한다. 아시죠? 회전율. 요 회전율이 뜻하는 거 보세요. 요게 저 회전율입니다. 그죠? 1년을 우리가 만약에 360일로 간주한다. 1년을. 그러면은 요게 90일 나오죠. 아니죠. 120일 나오죠. 그죠? 요걸 우리 뭐라 하느냐. 재고자산 회전기간이라 해. 회전기간. 한 바퀴 도는데 걸린 기간. 그리 우리가 물건을 100개를 사왔다가 100개를 다 팔 때까지, 재고가 제로 될 때까지, 그게 걸리는 시간. 그걸 한번 회전기간이라 이래 보거든요. 100개를 사도 100개 다 팔리는 그 기간.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보유기간이겠죠, 결국은. 100개를 사와서 100개가 제로 될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니까. 보유기간. 같은 말입니다. 그 회전기간 또는 보유기간이라 하기도 하고, 요거 있죠, 요 4.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요 4를 1년 360일로 가정한다. 보도 시험에 이런 나옵니다. 365 하면 딱 안 떨어지니까. 그러면 여기 90이 나오죠. 요게 뭐냐? 요거는 회수기간이랍니다. 회수기간. 외상값 회수기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 기간은 길수록 좋습니까? 짧을수록 좋습니까? 그렇죠. 짧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게 짧을수록 우리가 기업을 A, B, C를 비교할 때 그 중에 요게 가장 짧은 기업이 유리하다. 그죠? 요게 짧기 위해서 요게 어떻게 돼야 되죠? 커야 되지.
그래서 요 숫자는 큰 기업일수록 유리하다. 이거 마찬가지죠. 그죠? 요 기간이 짧아야 되겠죠. 빨리 물건이 팔려야 되잖아. 그럼 요게 커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매출 채권 회전율과 제어 회전율은 요거는 예, 요 숫자는 클수록 유리하다. 그렇겠죠. 그죠? 여기 클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우리 보세요. 마무리합니다. 물건을 우리는 사왔다. 그죠? 물건을 사와서 물건을 팔고 그 대금을 회수하죠. 회수하는데 사와서 파는 이 기간을 뭐라 하느냐? 요걸 우리는 보유기간 또는 회전기간이라 합니다. 그럼 요게 며칠 걸렸습니까? 120일 걸렸다. 그죠? 회수기간이죠. 팔고 회수하는 요 기간이 90일이다. 그래서 전체 기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210일 걸렸네요. 그죠? 이걸 우리는 영업주기라 이랍니다. 기업의 우리가 영업주기다. 아시겠죠? 그 영업주기는 사와서 팔고 해서 이 기간을 우리 영업주기라 하는 겁니다. 정상 영업주기. 그러니 보유기간, 즉, 예, 그죠? 재고자산의 회전기간 120일. 요거는 회수기간 90일. 그래서 전체 210일이 뭐가 되죠? 영업주기라 이랍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거 보면은 4번 나와죠. 그죠? 4번에 보시면은 수익률 했습니다. 그죠? 그 수익률 해서 자산 이익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총자산 이익률이다. 총자산이 자산이니까 자산 이익률 하는 거는 자산에 대한 이익의 비율, 자산에 대한 이익이 몇 프로고 이 말입니다. 곱하기 100 해야 되죠. 그거는 뭐 하지 마세요. 그냥 100 우리 아니까. 퍼센트. 소수 넣으면 100 곱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자산에 대한 이익, 자산분의 이익, 자기 자본 이익률, 자기 자본에 대한 이익의 비율, 매출 이익률, 매출에 대한 이익의 비율. 아시겠죠? 요걸 우리는 수익성 비율이다. 이상, 요게 우리 재고자산, 재무제표에 대한 비율 분석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봐야 되겠죠. 그죠? 비율 분석.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거 한번 잠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182쪽에 보시면은, 포인트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과대 계산되다 커졌으면 실제보다 커졌다. 그때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묻습니다. 일단 유동 비율 한번 보세요. 요겁니다. 그죠? 기말 재고 자산 이게 커졌답니다. 자산이. 이 금액이 커져버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커지겠죠. 그죠? 분자가 커지니까 이것도 커진다. 자, 이리 와서 이제 부채 비율을 물었습니다. 그럼 이거 보세요. 이 자산이 커지면은 자본이 커지잖아. 그죠? 자산이 커지면 부채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죠? 자산이 커지면 이게 커지죠. 자본이 커졌다는 거는 분모가 커지니까 요 전체 비율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지. 그죠? 그래서 유동 비율은 커지고 부채 비율은 낮아진다. 커지고 낮아진다. 찾아만 되죠. 예, 답입니다. 반대로 이 부채가 커졌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게 커졌다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고 부채가 이게 커져버리면은 부채 비율은 커지고 아시겠죠? 예, 우리 식만 알면은 그 대입하면 되니까. 예. 그리고 183쪽에 나와 있는 그 비율부터 제가 지금 방금 칠판에 설명드렸습니다. 아래 주당이익이 있죠. 이게 주당이익 우리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그죠? 주식수 나누면 되죠. 그죠? 단기 순이익을 주식수 나눠주는데 우선주 배당금 있으면 빼고 나눠주면 된다. 그죠? 184조에 보시면 주가 수익률 나오죠. 요거는 주당 순이익을, 그죠? 시가를 주당 순으로 나눠한 걸 말합니다. 그 주식의 시가를 주당 순으로 나눠준 거. 예, 아래 이제 뭐 외화 환산이 있고 감사 의견이 있죠. 적정 의견이다. 잘 됐다 이 말이죠. 그죠? 한정 의견을 하는 거는 일부가 잘못된 거고 부적정 의견하는 거는 많이 잘못된 겁니다. 전반적으로 왜곡 표시됐다. 의견 거절하는 거는 감사의 제안을 받았다. 항상 감사 제안하는 말이 나오면 의견 거절입니다. 아시고 있죠? 그죠? 예. 자, 이제 우리 확인 체크문제 잠깐 볼까요? 1번 문제. 현금 흐름표 작성 시에 영업활동이란 현금을 계산할 때
손익계산서에 단기 순이익에 가감되는 항목이 아닌 것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영업활동이죠. 그죠? 그럼 일단은 미지급 비용하는 거는 영업활동.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잖아. 있죠. 그죠? 처분 손실은 비용이죠. 영업활동 맞습니다. 재고자산 여기 있죠. 영업활동. 감가상각비 비용의 영업활동. 근데 건물의 취득, 건물은 자산이잖아. 무슨 활동? 투자활동.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알겠죠? 이론 문제가. 이런 문제가 한 4번 내지 5번 나왔죠. 요 자산은 투자, 일단 기본적으로, 알겠죠? 우리가 문제를, 답을 찾는 거는 객관식 문제는, 그죠? 좀 요령도 좀 해야 됩니다. 요령을 좀 이래, 그죠? 가지고 문제 접근해야 되죠. 아시겠죠? 그죠? 그 이제 주관식 문제라면 우리가 많은 좀 이래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서술형 문제니까 많이 내용을 적어야 되겠죠. 그죠? 아는 데까지. 그렇지만 이제 이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래 문제 딱 보고 빨리 답을 딱 찾아야 되잖아요. 좀 직관력도 있어야 되고. 좀 견도를 합니까? 하여튼, 객관식 문제 푸는 좀 요령이 있어야 돼요. 요령. 제가 이제 강의하면 자꾸 요령 가르쳐 드리잖아. 그죠?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이 회계 원리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좀 객관식 문제는 찍어야 될 있습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걸 우리가 이론상, 그죠? 이래 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죠. 현금 흐름표 부분이. 재무제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어렵죠. 그죠? 비율 분석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원래 이 파트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적으로 찾는 요령, 자산은 투자활동, 부지자본은 재무활동, 수입비용 영업활동 다 기억하자 이겁니다. 아시겠죠?